시간에는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를 합니다. 지분 복귀액이란 것은 지분 복귀에 가면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투자, 직접 아파트를 구입해서 다시 매도해서 돈을 버는 것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 복귀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복귀라는 것은 내가 돈을 직접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 돈이 다시 내 호주머니에 다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하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매매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그러고, 현금 수지 분석하면 임대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지분 복귀액은 아파트를 내가 한 채를 사서 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 복귀액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일정 기간 부동산을 운영한 후에 처분 시에 처분했다가 다시 팔아야죠. 반드시 팔아야 돈을 벌죠. 항상 지분 복귀액은 매도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팔아야 지분이 복귀가 되는 겁니다. 처분 시에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은 지분 투자액, 지분형 형성분,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가치 증감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분 복귀액은 지분 투자액, 지분 형성분, 가치 증감분으로 구성된다. 반드시 아파트를 직접 사가지고 처분 시에 발생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처분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지분 복귀액은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좋은 말로 하면 투자, 나쁜 말로 하면 아파트 투기해서 돈을 버는 것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분 복귀액의 순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가격에서 먼저 나옵니다. 매도를 해야 돈을 벌죠. 안 팔면 아무리 지금 가치가 20억, 30억이 올랐네 해도 안 팔면 복귀가 안 됩니다. 팔아야 돈이 들어온 거죠. 안 팔고 있으면 아직 복귀액이 하지 않아요. 그죠? 아파트 자산만 올랐다 이거죠. 자산의 가치만. 그래서 반드시 지분 복귀액은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뭘까 한다? 매도부터 나옵니다.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매도 가격부터 기준이 잡습니다. 지분 복귀에 가면 매도 가격. 자, 매도 경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분 가격, 지분 복귀액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했으니까 매도하고 나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수료는 줘야 되겠죠. 중개 수수료는 줘야죠.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매도한 후에 발생하는 경비를 차감을 하는 겁니다.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투자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비용,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죠. 중개 수수료를 뺀다? 그럼 매도 경비입니다.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오겠죠. 자, 순수하게 내 돈이 되는 거죠.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자,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뺀 금액을 순매도액이다 그럽니다. 순매도액에서 이제 뭘 빼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순매도액에서 아직 은행에서 은행에 갚지 않는 잔금이겠죠. 저당 잔금. 그래서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 그럽니다. 순매도에서 아직 갚지 않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그것을 상환을 해야죠. 그래서 순매도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을 터는 겁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면, 처분 시에 상환하지 못한 저당 잔금을 빼면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그래서 미상한 저당 잔금은 저당 지불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자, 저당 잔액이 나옵니다. 항상 돈을 빌린 금액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저당 잔금이 나온다. 갚아야 할 은행에 돈이 나오는 거죠. 갚아야 할 은행의 잔금이 나옵니다. 대출 잔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은행의 저당 잔금하면 온금 플러스 올리금. 그래서 이것을 저당 대부액 곱하기 잔금 비율이라 그러죠. 저당 대부액에 잔금 비율을 곱하면 미상한 저당 잔금이 나옵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면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를 아직 안 냈죠.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그래요. 자, 순매도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을 뺀 금액을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그런다. 세전 지분 복귀에서 이제 뭐다? 자,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그럽니다. 자본이득세. 자본으로 인한 돈을 버는 이득세,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자본이득세를 빼서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을 아파트를 투자해서 매도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순서는 아주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아파트를 팔았다. 아파트를 팔면 중개 수수료 내는 거죠. 그것을 매도 경비라고 합니다.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오죠. 순매도액에서
은행 돈을 갚아야죠. 은행 돈을 갚은 것을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 그럽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세전 지분 복귀에서 양도소득세를 빼야죠.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라 그럽니다. 자본이득세를 빼면 순수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세전 지분 복귀에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뺀 금액을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 그래요. 아주 쉽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 분석은 지분 복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매도를 해서 매각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그래서 매도부터 가는 거죠. 팔아야 내 돈이 되죠. 매도해서 처분 시에 발생된 수익을 지분 복귀액 분석이라고 그런다.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매도 금액에서 뭘 뺀다? 순매도 매도 경비를 빼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중개 수수료를 빼죠.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온다. 순매도액에서 뭘 뺀다? 은행에 돈을 갚아야죠. 미상한 저당 잔금을 뺀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세전 지분 복귀에서 양도소득세를 빼야겠죠. 양도소득세를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세라 그런다.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이걸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 분석이라 그럽니다. 자, 지분 복귀액 분석은 잔금 비율이 클수록,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에요. 은행에 갚아야 할 돈, 잔금. 은행에 갚아야 할 잔금 비율이 클수록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은 작아지겠죠. 은행에서 다 갚아버리면 뭐 내가 남는 돈이 없죠. 그래서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뭐다?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다. 잔금이에요, 잔금. 그래서 잔금 비율이 클수록 내가 손에 쥐는 돈은 작아지겠죠. 세전 매각 흐름은 작아진다. 이게 지분 복귀액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과 현금 수지 분석을 반드시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수지 분석과 지분 복귀액의 비교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현금 수지 분석은 뭐라겠습니까? 현금 수지 분석은 자, 내가 임대 사업을 해서 직접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다. 임대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말하고 지분 복귀액은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았을 때 발생되는 수익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은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고 현금 수지 분석은 임대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현금 수지 분석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현금 수지 분석은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 플로우가 어떻게 된다? 현금 수지 분석은 영업에 현금 수지 분석 나오면 단위당 임대료, 단위당 발생되는 임대 단위에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죠. 자, 예상 임대료에다가 자, 내가 예상 방 개수 임대 단위를 곱하면 자, 가능 총소득이 나옵니다. 영업 현금 수지 분석은 자,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면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반드시 발생하는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 돈을 갚아야죠. 부채 서비스액을 갚으면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 이 플로우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다시 한번. 자, 영업의 현금 수지 분석, 영업 현금 수지 분석 이런 말 나오면 자, 임대 사업을 생각한다. 임대 사업 하면 먼저 자, 가능 총소득이 나와야죠. 가능 총소득은 자, 월 임대료, 연 임대료죠. 연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온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자, 순영업 소득이 나온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온다.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 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반드시 단계별로 빼는 금액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능 총소득 빼기 공실료, 공실은 가능 총소득에서 빼는 겁니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 영업의 수익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온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온다.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 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자,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의 현금 수지 분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분 복귀액의 현금 수지는 지분 복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파트를 매각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은 그냥 매도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 현금 수지는 매도 가격에서 팔았으니까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온다. 순매도액에서 은행 돈을 갚아야 된다.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빼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지분이득세라 그런다. 지분이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아파트를 팔아야지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지분 복귀액 하면 아파트를 팔아야지. 팔면 뭐다?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야죠. 중개 수수료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온다. 순매도액에서 은행 돈을 갚아야죠. 미상한 저당 잔금을 뺀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세전 지분 복귀에서 양도소득세 내야지.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라 그래요.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과 영업의 현금 수지 분석을 반드시 구별해서 플로우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 외우지 않고서는 중개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학 시험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단순히 암기하면 모든 것이 투자론에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 분석하면 임대사업으로 발생되는 가능총소득 마이너스 공실불량부채 플러스 기타소득 하면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 하면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서비스 하면 세전 현금 수지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지분복귀액 하면 아파트를 투자해서 발생해서 매각해서 발생되는 수익이다. 팔아서 발생되는 수익이다. 지분 복귀 팔아야 돈을 번다. 팔면 돈을 번다.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중개 수수료 매도 경비를 뺀다. 그러면 순매도액이다. 순매도액에서 은행 돈을 갚는다. 미상한 저당 잔금을 뺀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세전 지분 복귀에서 양도소득세 지분이익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반드시 외우시고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현금 수지 분석과 지분 복귀액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